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BM 다음 메모리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AI 시대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프로세서에서는 인텔의 태조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병렬 연산에 최적화된 엔비디아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모리에서는 이 하이닉스가 삼성을 제치고 최강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때문인데요. D램을 적층해서 만든 HBM은 데이터 처리 용량을 비롯해서 데이터가 오가는 고속도로라 할 대역폭에서 기존 메모리 제품을 압도합니다. 이 HBM 경쟁에서 삼성이 지금 고전 중입니다. AI 칩의 대세로 절대 1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엔비디아 납품에서 하이닉스는 물론 마이크론에조차 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HBM3 8단과 12단의 엔비디아 납품을 삼성이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 될지 초관심입니다. 다만 삼성으로서는 고가의 엔비디아 GPU에 그 학을 떼고 있는 빅테크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AI 칩에 HBM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삼성으로서는 HBM 6세대인 HBM4에서는 하이닉스에 뒤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연내 HBM4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HBM 이후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이라는 속햄과 관련한 것입니다. 속햄이 뜨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메모리 표준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기존 메모리는 다 국제 반도체 표준 기구에서 표준을 정해왔는데 속햄은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독자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전에 그 메모리도 점점 표준 칩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GPU 대신에 자체 서버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즈드 칩, 즉 그 맞춤형 칩을 설계하는 것처럼 메모리 칩도 자신의 AI 시스템에 맞춰서 최적화된 메모리 형태가 추구되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 LPDDR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입출력 단자를 늘린 저지연 와이드 입출력 D램 LLW라고 하죠. LLW D램과 같은 것도 다 특정 프로세서 업체의 맞춤형 메모리인 셈인데요. 이 속햄도 엔비디아향 메모리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D램 모듈은 여러 개 D램을 모아서 기기 컴퓨팅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속햄은 일단 기존 소형 PC 및 노트북에 쓰이는 D램 모듈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기존 PC에는 소딤이라는 D램 모듈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소딤은 범용 DDR4나 DDR5 D램을 씁니다. 하지만 속햄은 기판 위에 저전력이 장점인 LPDDR5X D램을 얹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이 더 뛰어납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속햄은 차세대 노트북 PC용 D램 모듈로 각광받는 저전력 모듈 LP캠과 비교해도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그 D램과 전자기기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인 출입구 I/O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일반 그 PC용 D램 모듈의 정보 출입구 수가 260개였다면 LP캠은 644개, 44개, 속캠은 694개입니다. AI 컴퓨팅의 최대 난제였던 데이터 병목 현상을 다른 모듈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그 속캠은 탈부착형인데요. 직접 메모리를 교체해서 PC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업체가 한창 개발 중에 있는 속캠이 부각되는 이유는 AI 모델 확산과 연관이 깊은데요. 그간 그 엔비디아는 AI GPU에 주력해 왔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게 아시다시피 HBM입니다. 앞으로 그 HBM은 6세대인 HBM4부터 프로세서 연산 일부를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합니다. HBM이 6세대 이후 훨씬 고도화되고 지능화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HBM 시장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AI 모델의 확산인데요. 이제 AI는 서버인 B2B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온 디바이스 AI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올해 CES에서 젠슨항의 AI PC로 손바닥만한 PC인 디지츠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바로 개인화된 AI 모델이 바로 디지츠인데요. 엔비디아는 바로 이 개인용 손바닥만한 PC 모델, 이 디지츠의 차기 모델에 속햄을 적용한다는 보관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속햄이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모듈이기 때문입니다. 저전력으로 특화된 기능에 이 최적화된 추론형 AI 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모리가 바로 속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로서는 이 자신만의 메모리 모듈 격인 속햄을 통해서 AI 인프라를 더 공고히 하고 확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상강을 접촉하면서 속햄의 상용화를 타진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소캠에서 마이크론이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소캠 개발이 올해인 2025년 하반기 완료돼서 그레이스 블랙엘 울트라, GB300이라고 하죠. 이 그레이스 블랙엘 울트라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캠이 일반 소비자를 위한 AI 모델뿐만 아니라 B2B 영역, 즉 기업의 서버용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기능에서 전력을 덜 잡아먹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안배하는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 소캠의 적용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그 GTC 행사를 통해서 업계 최초로 소캠 C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삼성의 경우는 소캠 검증을 위해서 고객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이죠. 하지만 마이크론이 그레이스 블랙엘 울트라에 소캠을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마이크론이 소캠에서 한 발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캠은 앞으로 자동차, 로봇 등 그 다양한 산업군에도 응용이 이뤄질 것입니다. 특히 그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HBM을 보완하는 역할로서 소캠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의 발표로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인 그레이스 블랙엘 울트라에 소캠을 적용할 것이라는 점도 공개된 셈이죠. 앞으로 소캠과 관련한 경쟁도 메모리 3강 간의 경쟁도 유의 깊게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이크론의 경우는 최근 그 스퍼트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HBM 5세대인 HBM3E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블랙엘 울트라 공급을 노리고 있고 이번에 소캠 탑재도 앞서 나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올해 그 HBM 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할 것으로 진단했는데요. 지난해 마이크론의 HBM 점유율은 9% 수준이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HBM4의 경우 하이닉스 삼성보다는 더 늦은 내년에 그 마이크론은 양산을 한다는 입장인데요. HBM4가 내년 하반기 나오는 루빈 GPU에 탑재되는 점을 감안하면 HBM4 경쟁에서도 마이크론이 뒤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 앞서서는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LPDDR의 주력 납품업체로 삼성이 아니라 마이크론이 선정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이크론이 이 삼성보다 먼저 10나노급 6세대 D램 C 제품을 출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좋게 되면 삼성보다 먼저 10나노 6세대 제품을 CPU에 탑재하는 기회를 잡을 것으로 봅니다. 삼성이 양산 기술에서는 앞서 있을지 몰라도 선행 기술에서는 이미 마이크론에 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마이크론의 스포트 추세를 보면 이런 진단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으로서는 바짝 전신을 차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